광주 전남 공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문화수도 공약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설립 이런 공약들 같은 좀 큰 그림을 후보께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지방에 모두 이제 관철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죠. 네. 균형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 군데 집중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개별 기업 중에는 특정 기업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또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에다 집중 지원을 했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불평등과 격차입니다. 네. 그게 결국은 지방 소외를 낳았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군사 정권에 의해서 지역 차별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이중의 질곡을 겪은 거죠.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한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제가 경기지사를 했는데 1년에 인구가 18만 명씩 늘어납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학교 운동장에다 컨테이너 놓고 지금 수업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네. 엉망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밀해서 폭발한다, 터져버릴 것 같은 위기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러면 광주 전남에는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한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만드는 거다. 저는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국가 산업 체제가 완전히 재편될 텐데 어디서 생산하겠어요? 결국은 서남해안의 풍력, 태양광 이런 게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될 거고 그러면 마침 또 지금 나주의 한전공대가 에너지공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적인 연구 개발 중심지가 되겠죠. 네. 또 관련 산업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내고 그 안에서 각 지역에서 지금 신안이나 목표처럼 거기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 특히 바람 또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생산의 설비, 유지, 생산, 유통, 소비 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남은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또 광주는 지금 AI 투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AI와 그 관련 산업들이 집적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네. 광주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신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8.2기가와트 네. 해상풍력이라든지 이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 이재명 정부에서 뭘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가 있는 분들한테 혹시 답해 네. 주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마음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좋은 얘기들은 사실은 다 발표는 해놨는데 말만 해놓고 안 한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약간 먼 곳 얘기이기도 하지만 새만금 40년, 30년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기보다는 필요한 일 그리고 이미 시작한 일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광주 전남이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또 허브로 빨리 자리 잡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뭐 저라고 뭐 그림 그려서 제시하는 거 못해서 뭐 안 하겠습니까? 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방금 궁금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법을 찾지 못해서 사실은 차기 정부로 넘겨놓은 네. 과제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은 말로 해서 되지는 않고요. 네. 결국 재정이 투자돼야 되고 정부가 가진 역량을 지방에 더 투여해 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재정 부담을 늘려준다든지, 두 번째는 SOC, 인프라 구축에 지방에 우선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거나,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 배치나 교육기관 배치나 공공기관 배치에서 또 우선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집적이 되면 지방에도 기회가 생겨나죠. 근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전국을 봐야 되니까. 네. 대구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고, 부산은 가덕 신공항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쨌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신공항을 한 10조 대, 20조 대 들여서 짓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데 광주와 대구는 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냐? 뭐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그냥 새로 짓고 이 바꿔라. 사업성이 없는데 어떡하냐? 네. 남는 게 없는데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실 그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광주 군공항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지방 정부끼리 알아서 국가기관끼리 바꿔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빨리 선정하고 빨리 옮기고 또 옮겨지는 그 부지에 뭐 대구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기업 혁신 도시로 만들자.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 이런 거 최소화하고 네. 광주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획은 돼 있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심의 혁신 도시로. 그래서 저는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해줘야 된다. 가덕도는 해주고 네. 여기는 안 해주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네. 네,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되시면 좀 결단. 빨리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밀린 숙제 전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네. 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네. 뭐 현 정부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다가 네. 이제 의료계 반발 등으로 인해서 미뤄졌는데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 제가 공공의료 확보 운동하다가 이제 수배가 돼가 전과도 생겼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결국 성남시 의료원 네. 그걸 2천억을 들여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전적인 부담으로 지어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병원이 됐을 겁니다. 국가의 제일 큰 역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더 잘 살게 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해서 공공의료는 확충해야 된다. 정부에도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산 배정이 잘 안 돼요. 네.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결국은 정책 위반 또는 예산 편성권자의 그 철학이 반영되는 거죠. 정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을 어디에 먼저 쓸 거냐, 어디에 더 많이 쓸 거냐군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부족한데 경중 선후를 가리는 게 바로 정치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부문은 전남 일대에 예를 들어 대학병원급 또는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대학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학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대학이 필요한 건데 그건 이미 제가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전국에 울산도 그런 문제가 있고 광주도 그렇고 꽤 여러 곳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북에 그 남원의 공공의대 문제도 똑같이 있죠. 그건 제 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원은 말씀하신 울산, 광주만 광역자치단체가 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추진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비용 효과 분석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예타 면제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던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급한 일들은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게 관료들이 절차와 그 과정을 목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이 절차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차와 과정 목적이 전도되는 거죠. 이걸 관료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극복하게 하는 게 사실은 선출 권력이 할 일입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을 빨리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려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